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 있었던 UFC 308에서의 함자 치마에프 선수의 경기 리뷰를 일단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새벽에 지켜봐 주셔서, 중계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현재 성승원 캐스터님께서 롤 중계 때문에 해외에 가 계신 관계로 최민준 캐스터님께서 프릴림 그리고 메인 다 해주셨거든요. 저야 두 번째 파트에만 들어왔습니다만 최민준 캐스터님이 몇 시간 동안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준 캐스터님의 SNS 쪽에 가셔서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흥분을 해서 중계를 하고 와서 그런지 제가 어제 밤에 잠을 1초도 못 잤거든요. 잠을 자보려고 했는데 1초도 못 자고 하고 와서 좀 자야게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전 내내 잠을 또 한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중계를 하면 커피가 없으면, 카페인의 도움이 없으면 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그런 지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커피에, 카페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커피를 잘 마시지도 못하는데 평소에 못 마시다가 새벽 중계할 때는 거의 2컵 타가서 마시거든요.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중계 끝나고 와서 오전 내내 잠을 못 자다가 식사하고 와서 오후에 좀 잠을 자고 오늘 치마에프 경기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저는 그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치마에프의 초반 태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휘테커가 막아내지를 못해도 그래도 스크램블을 계속 잘하고 서미션은 버텨내면서 휘테커가 후반으로 가서 힘 빠진 치마에프를 공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반에 결국은 휘테커가 무너지고 말았네요. 엄청난 저력을 치마에프가 보여줬고요. 태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휘테커의 오른쪽으로 받고 들어가는 태클 그대로 걸었죠. 보시면 휘테커가 가라데 스타일로 콩콩콩 뛰면서 거리를 멀리 잡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 봐서 그냥 쑤시고 들어갑니다. 치마에프의 그 불같은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바로 뒤로 돌아가서 그립 완성해서 들어 올리려고 했다가 끌어내리면서 다시 바로 백을 잡고서 거기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휘테커는 거기서 쉬지 않고 계속 스크램블을 걸어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했고요. 치마에프는 상대 뒤쪽에서 다리 훅을 가면서 완전히 안정적인 백 포지션으로 가거나 그걸 휘테커가 막으면 상대 중심을 죽여서 상대의 그 다리 한쪽과 대각선의 팔 한쪽을 먹는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을 걸려고 이런 식으로 치마에프는 계속 휘테커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고요. 휘테커가 그걸 막다가 초크에 걸린 거예요. 때려주다가 마지막에 팔을 딱 집어넣어서 초크에 걸리고 말았죠. 카마루 우스만 선수가 치마에프와 싸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1라운드에 똑같이 테이크다운을 당했었는데 초크를 막으면서 1라운드를 버텼었죠. 우스만은 여기서 스크램블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카마루 우스만의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하위 포지션으로 갔을 때의 대처가 절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만은 스크램블을 무리하게 한다기보다는 초크 방어에 치중을 했었고요. 우스만도 초크가 한번 치마에프의 그립이 깊게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죠. 일어났을 때 그립이 좀 깊이 들어갔는데 그때 점프를 하면서 앞으로 거의 다이빙을 해서 치마에프가 머리를 땅에 꿍 박으면서 초크 그립이 좀 풀리는 장면도 있었고 우스만은 그때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바닥에 대고 팔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쭉 펴는 자세가 되는데 이러면 목이 드러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초크를 상대적으로 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고개를 막 틀어서 손도 살짝 하면서 막아주고 근데 중심 자체가 확 무너져서 거기서 더 이상의 더 불리한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우스만은 막았었고 거기서 1라운드가 끝났었는데 휘테커는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아예 정면 승부를 택했죠. 계속 나는 빠져나가 보겠다. 치마에프가 따라오더라도 계속 컨트롤을 하러 따라오더라도 체력으로 정면 승부를 걸었던 거죠. 스크램블 싸움을 걸어서 장기전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휘테커의 스크램블 능력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고 피니쉬를 시켰던 치마이프의 능력이 더 대단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초크가 들어갔던 포지션을 보시면 완전히 백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초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리어네이키드 초크라는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그 코알라처럼 상대방 등에 제 가슴이, 공격자의 가슴이 딱 붙어서 정면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초크 그립을 완성했을 때 가장 초크가 타이트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백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라 다리 훅이 하나 걸려있는 상태로 초크가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에서의 초크는 원래는 포지션을 무너뜨리려고 많이 거는 겁니다. 일단 초크를 걸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가 초크에 걸릴 수가 있는데 상대가 일단 몸이 틀어진 상태예요. 뒤에 제가 휘테커맨 뒤에 치마이프가 여기 붙어있는 상태에서 초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초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크를 여기서 이 포지션에서 넣는 목적은 틀어진 상태에서 팔 같은 걸로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밑에 짚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가 초크 방어를 하기 위해서 팔이 올라오면 이쪽 중심이 없어지니까 일로 몸이 무너지겠죠. 이거는 원래는 이 상태에서는 초크를 걸어서 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포지션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더 우위의 포지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각이 잘 잡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도했던 초크거든요. 근데 워낙 그 그립 자체가 빠르게 들어갔고 또 치마이프의 완력이 또 아주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끝났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코너 맥그리거에게 걸었던 초크와 각이 굉장히 비슷했죠. 완전히 백을 잡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다게스탄 수거 컨트롤의 1단계 다리를 잡아놓는 거는 완성이 됐는데 다리 하나 끼워놓고 그 다음에 팔로 감았었던 그런 포지션으로 초크가 들어갔었고요. 맥그리거도 그랬고 이번에 휘테커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초크를 보시면 각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목으로 완전히 초크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턱 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턱에서 우두두둑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의 초크가 들어갔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치마이프를 보시면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슬링, 그래플링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치마이프 레벨은 아니더라도 저도 종합격 투기를 해오면서 특히 뭐 레슬링, 주짓수, 그래플링을 해오면서 생각이 드는 건 레슬링이든 뭐 그래플링이든 알아도 못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태클 치는 줄 알아요. 들어온다, 딱 봤어요. 방어 태세 갖췄어요. 근데 못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어자 입장에서. 레슬러들 중에는 국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그레코의 김현우 선수나 그리고 자유형의 남경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선수들 사이에서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도 괴물이라고 꼽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달인들이잖아요. 근데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레벨들이 또 존재합니다. 제가 종합격 투기에서 그래플링으로서 경험했던 거는 주짓수에서는 제 스승님인 김훈 관장님 뭐가 들어오는지 아는데도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걸 제가 몇 년 동안 당하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 중에는 박대성 선수도 오랫동안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태클 같은 것도 제가 체급이 더 위인데도 들어오는 게 알아서 보이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태클을. 제 몸 자체가 그냥 다리를 잡히고 여기서 방어하고 이게 아니라 몸끼리 부딪혔을 때 팔이 어딘가에 다리나 허리나 어디든 걸렸으면 제가 방어를 해도 어떻게든 넘어갑니다. 네. 이런 대단함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저는 운동을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 체육관 선수들이 또 얘기하는 게 고석현 선수가 최근에 UFC에 진출한 고석현 선수가 우리나라의 그래플러 타입의 종합격투가로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차원의 그런 포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종합격투기나 레슬링을 수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그래플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흥미있을 만한 게 태클을 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사람이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태클을 걸고 싶으면 보통은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여기 가서 딱 다리 잡고
태클 쳐서 다리 딱 잡아서 이렇게 넘긴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적으로 레슬링을 배울 때 레슬링 코치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넘기려고 들어갈 때 여기 가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는 여기 서 있지만 실제로 힘은 여기가 아니라 이 뒤에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상대를 넘어뜨리려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 있는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포스로 빵 부딪혀야 닿는 사람이 언밸런스가 되면서 넘어가는 거지 가서 다리 잡고 넘긴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레슬링의 태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가서 잡아 넘기는 게 아니라 쑤시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상대까지 넘어뜨릴 정도의 포스로 움직임으로 빵 들어가서 실제로는 잡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미 빵 부딪히는 힘으로 언밸런스를 해놓고 손은 도와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다다다 스텝으로 넘기는 거죠. 이게 바로 레슬링 태클입니다. 그래서 레슬링은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이게 손은 가서 끝에 도와주는 거지 이걸 또 만드는 거는 스텝이거든요. 근데 이걸 레슬러들이 다 알고 그래도 결국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부딪히는 포스는 자, 이 뒤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부딪히려고 다 압니다만 다 그렇게 포스가 있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브록 레스너 같은 사람은 이 포스가 엄청 센 사람인 건데 케인 벨라스케즈는 이렇게 꽝 하는 포스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붙어서 밀고 끌고 이게 좋은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역시 치마에프 같은 선수들은 이렇게 빵 부딪히는 어딘가 잡기만 하면 꽝 부딪히는 거 아니면 어딘가 탁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이 안에서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로서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거는 이스라엘 아데사냐나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전문 타격가들에게 이 함자 치마에프는 최악의 상성이에요. 특히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물론 라이트 헤비급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격투기의 경험 자체가 적고 아데사냐는 종합격투기의 그 경험이 소위 짬밥이 페레이라보다 훨씬 깁니다만 최근에 디플래시전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데사냐는 그래플링 파트 자체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계시다면 공평하다는 걸 증명해 주듯이 타격이 그렇게 천재인 만큼 또 그래플링이 천재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아데사냐의 경기를 보면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전문 타격가들에게는 치마에프가 최악의 상성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극강의 그래플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냥 레슬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피니시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했고 션 스트릭랜드 같은 경우는 물론 타격가입니다만 오랫동안 아데사냐나 페레이라를 훨씬 능가하는 종합격투기에서의 짬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스트릭랜드조차 그리고 위체급인 유리 프로아스카조차 함자 치마에프와의 스파링에서 탭을 많이 쳤다고 하죠. 스트링랜드나 프로아스카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스파링에서 탭을 친 거는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역시 그래플링에서는 뛰어난 치마에프라고 할 수 있겠고 제 생각에는 미들급에서는 좀 밑에 있습니다만 브랜든 앨런이나 지구력의 대명사 앤서니 에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치마에프에게는 상성상 가장 좀 재미있는 매치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웰터급에서도 보면 치마에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경기 앞두고 웰터급도 만약에 위쪽 타이틀전 잡아주면 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온 에드워즈나 잭 델라 마달레나 이안 게리 이런 타격가 라인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는 벨랄 무하마드라든지 파워풀한 샤프카 라흐모노프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치마에프와는 재미있는 매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듭니다. 휘테커 정도의 저 스크램블 탈출 능력을 1라운드에 저렇게 부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UFC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부상의 장면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고백을 드립니다만 생중계 중에도 이렇게 입으로는 소리를 치고 있는데 고개는 이렇게 겁쟁이처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아,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저도 그런 걸 잘 못 봐서. 이번 휘테커의 고통스러워하면서 탭 치는 장면도 저 약간 트라우마가 됐고, 예전에 앤더슨 실바 다리 부러지는 장면, 그리고 프랭크 미어에게 노게이라가 그 기무라에 좀 걸려서 툭 하고 다치는 장면, 저 이런 걸 보지를 못해요. 오늘도 좀 끔찍했는데, 휘테커가 사실 이번 경기 앞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치마에프와의 경기가 처음 잡혔을 때 치마에프가 빠지고 이크람과의 대결이 치러졌었잖아요. 그때 사우디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사우디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휘테커도 응급수술을 받았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턱 쪽에 농양이 발생을 해서 두통, 치통이 완전 심했고 얼굴 반쪽이 완전히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여서 훈련은 아예 못하고 일반 식사 그리고 수면 취하는 거 다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럴 때 자, 그러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 10 중에 몇 정도 되나요? 2, 3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되고, 4, 5 좀 고통이 있네요. 7, 8이면 심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나 재활 선생님들께서 가보시면. 근데 휘테커는 10 중에 9.5였다고 그래요. 본인이 딱 표현한 게. 그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크람과 싸우기 위해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 얼굴 수술받은 쪽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감각이 없는 상태로 전장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이크람전을 멋지게 승리로 거뒀습니다만 추가 수술을 또 받아야 했기 때문에 승리 후에. 그래서 원래는 UFC 305 대회 듀플레시와 아데사냐가 경기했던 그 대회에 타이틀전에 백업 선수로 가려고 했는데 추가 수술을 받느라고 못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탭에 그 부상이 더 안 좋은 영향을 준 건지도 걱정이 되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미국 쪽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UFC 선수의 부상을 많이 다뤄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참고하면 턱이 탈구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악골, 이 밑에 그 턱에 그 하악골이 일부가 이쪽 앞쪽이 골절이 되면서 여기 그 아랫니 중에 앞쪽에 있는 치아가 3개가 뒤로 밀린 거라고 합니다. 치아는 여전히 치아가 빠진 건 아니고 하악골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턱 자체가 하악골이 탈구가 된 건 아니고 턱이 골절이다. 일부가 골절이라서 치아가 뒤로 밀린 거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한동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그 수술 이후에 턱을 와이어로 고정시켜 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방금 전에 봤습니다. 휘테커 선수가 빨리 좀 나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경기를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